작은 박스 안에 그 많은 것들이 담아지면은요, 또 다른 큰 박스에다 걔를 담고 이렇게 뭔가 담는 거를 즐겨하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재미로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작품 소재가 돼서요. 대학원 졸업을 할 즈음에 그 이제 선물 상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저기 마그리트 작품, 초현실주의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선배들이 그런 유형의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선물 박스에서 무엇이 나오는 듯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질 않아서 손작업으로 뭔가를 이렇게 상자가 열리면 뭔가 이렇게 탁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작업을 했는데, 보통 이제 액자 작품에는 작품을 바닥에다 두고 위에 그 유리로 이렇게 그 보관하는 박스 액자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좀 진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위에 씌워진 그 유리와 아크릴이 밑에 있는 이미지와 연결된, 상호 호환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연결되어진 걸로 하고 싶어서 밑에는 이미지를 깔고 위에는 라인을 쳐서 위에다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그 유리 표면에 그셔진 또는 그려진 것들이 밑에랑 연결되게끔 그런 작업을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주위에 이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공작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를, 공예하니?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제 테크닉을, 유리공예를 배우게 됐어요. 유리 샌딩 하는 걸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되면서, 아, 저게 바로 판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겠다 생각했던 것이 있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샌딩을 판에다가 아쿠아처럼 뿌려가지고 부식 대신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에다가 샌딩을 해서 걔를 이제 겹겹이 해서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서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 레이어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림자는 다 블랙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색깔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색깔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초록이고 이런 명료한 색 낼 수 있는 물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유리를, 아니 그 물감을 유리에다가 브러쉬, 에어브러쉬로 해서 이제 착색을 시킨 다음에 걔를 말려가지고 구워내요. 그러면은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걸로 긁으면 벗겨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일반 유리에 이렇게 살짝 머물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수가 많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녹아지면서, 저는 이렇게 깔끔한 투명한 유리에 그 그림자만 딱 떨어지길 원하지 뭔가 텍스처를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불에 이렇게 구워내는 작업을 하게 됐고, 뭔가 어쨌든 그 그림자는 검정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고, 이 방이라는 구조가 입방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안에서 살고 있고 제가 어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곳의 어떤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입방체가 이제 장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요새 현대 건물에 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잖아요. 유리창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어져 나가게끔 됐고, 지금 사실 시립미술관이 어느 규모인지 잘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갔는데 기절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규모가 한 벽면이 20m에 높이는 5m 50이었는데 제가 그 규모가 너무 컸고 저한텐 처음 큰 규모이다 보니까 그
사이즈를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제가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유리판은 고작 50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날 보고 보여주길 원하느냐고 이제 큐레이터 보고 이제 불평 아닌 기쁨의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계산해 달라고 그랬어요. 사이즈는 20에 20이니까 이 벽면에 설치하려면 몇 장이 필요하는지 내가 계산이 잘 안 되니까 해달라고 했더니 300장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00장, 310장 작업을 해서 하고 나니까 그 웅장해 보이고 아주 화려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한 작가로서도 뭐랄까, 정말 이게 작품이 되는구나. 어떤 굉장히 좀 감격? 그런 거였어요. 그 규모가 일단 월등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칼라 그림자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기쁜 전시였었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떤 더 큰 규모가 저에게 주어져도 별로 긴장하거나 뭐 두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일단 제 작품이 칼라 그림자로 만들어지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색이 너무 달콤하다. 저건 뭐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제가 또 설치를 하고 나면 제가 기획하고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는 어떤 그런 뭐랄까 상상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나라의 앨리스 이런 것들이 그냥 주로 보여주는 게 상상력 그런 얘기다 보니까 그걸 그냥 사용했을 뿐이지 소설하고는 아무런 연관은 없어요. 이제 거울도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울이랑 유리랑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이제 스테인레스를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스탱을 이제 바울을 쳐서 거울처럼 보이는 그런 건데요. 거기에 이제 그 스탱 작업에는 저만의 어떤 특징을 담고자 하면 형태가 육각형으로 잘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임정은 하면 칼라 그림자 떨어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점하고 이어져서 가야 했기에 거기에다 이제 타공을 했어요. 레이저 커팅을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크릴, 투명한 아크릴에다가 색칠을 해서 일일이 그 타공된 구멍에다가 그 아크릴을 다 끼워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벽면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면, 사실 저는 건다는 개념이지만요. 설치를 하면 이제 거기에 스테인레스가 빛을 받아서 그거에는 그림자가 블랙이지만 나머지 그 타공되어져서 끼워진 아크릴은 칼라 그림자가 떨어져서요. 더 오묘해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칼라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떨어지는 유리 작업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유리 작품도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한 유리에 한 면만 색을 도포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색으로 도포를 해요.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윗면을 칠했다면 밑에는 뭐 다른 꼭 반대색은 아니에요. 보색의 개념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냥 쓰고 싶은 거죠. 어떤 원칙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발렸다면 밑에는 파란색이 발린다든지 빨간색이 발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서 위에다가 이제 라이트를 투과시키게 되면 그림자는 입방체처럼 보여지는 그런 그림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자 작업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레이어 작업은 그야말로 이거 레이어네 가 아니라요. 경우에 따라서 뒤에 벽면에 거울을 끼워서 이게 이제 더 연반사가 되게끔 뭔가 공간이 단면한 요 10cm 두께가 아니라 보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더 공간감이 더 깊게
가여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되어지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레이어를 거울을 끼지 않은 작업은 시점에 따라서 이게 쪼개져도 보였다가 어느 위치에 딱 쓰면 일치감이 딱 보여져서 입방체 형태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시도하고 있고, 그 작업으로 인해서 되게 작가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